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 7월 6일 장중이고요. 어제 제가 마이크 실수가 있었죠. 오랜만에 프로그램을 열다 보니까 마이크가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녹화한 게 다 날라갔는데 어제 영상을 다들 보셨어야 됐을 부분인데 항상 제가 지수는 언제? 변곡점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어제도 딱 그런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잠시만요. 실제적으로 오늘 좀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고 있어요. 뭐 코스닥 2%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0.86% 하락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락한다.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놈들하고 개관들 물량이 남아있으면 결국엔 뭐다? 주가가 빠지면 지들도 손해예요. 공매도로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럼 결국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 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진으로 뭐 100%까지 150%, 뭐 200%까지 해서 먹지만 대부분 상승할 때 많이 먹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공매도도 공매도 뭐 수준인 거고요. 그러면 주식을 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 요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 박스권에 웬만하면 중간값에서 좀 오늘 지지를 받아야 긍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리는 박스권 하단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870 혹은 868포인트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엔 어거지로 쳐민다. 하락하는 물량이 많다. 사는 물량보다 파는 물량만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산 사람과 파는 사람이 대결해서 파는 사람이 이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파는 놈들이 많다.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새끼들은 사고팔고를 지들이 하는 거지 남들하고 싸우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파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 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시라는 거고요. 아직 뭐 오늘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순식간에 훅 밀어버리는 게 낫다. 그게 마음 편한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 868, 870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시고 혹여나 한 번 더 밀 수 있다. 한 번 더 미는 자리는 여기 밑꼬리를 만들어 놨죠. 이거를 괜히 만들진 않을 거다. 그러면 많이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865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접근하시고요. 오늘 뭐 외국인 개관들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주가가 올라오다가 어디 2605포인트를 못 뚫었어요. 얘 기존에 체크해놓은 자리죠. 그럼 얘는 현재 자리는 요 박스 안에 갇힌 자리인 거고요. 요 박스 안에 갇힌 자리인 거고 요 박스의 중간값 어제였죠? 딱 여기다가 갖다 놓고 오늘 뭐 시가를 갭으로 밀어버리죠. 즉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열린 자리까지 확인하러 내려온다. 1차적인 방어선 2553포인트 부근, 2차적인 방어선은 2545포인트 부근이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짧게 끝나는 게 속 편하다. 이해되시죠? 지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인버스도 말씀드렸죠. 자, 인버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여기였죠? 2535원. 여기 뚫어 올리면 2580원에서 2600원까지 한 번 더 치는 자리인 거예요. 결국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 박스를 뚫어 올리면 올리고 지지받으면 뭐다? 얘는 2700원까지 갑니다. 그럼 지수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 게 시장에 좋다라는 거. 이래나 저래나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이 올라야 뭐 별의별 잡주든 뭐든 일단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제2의 라더견 사태, SG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5인방이죠.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방림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이크가 안 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꼭 명시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대한방직하고 동일산업은 뭐 했다? 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버렸다. 그냥 강씨라고 할게요. 강씨 패거리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그냥 제 내피설입니다. 강씨 패거리들이 대한방직하고 동일산업은 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동일금속이 움직였죠. 왜? 회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지들 물량이 가장 많은 게 뭐다? 동일금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은 밀 때 위로 올린다라는 거죠. 매수 주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엔 요 종목들을 끌어올린 게 강씨 일당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제가 그냥 보는 관점으로는 욕심이 지나쳤다. 무슨 말이냐? IS 동서라는 종목이 뭐 강씨가 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래요.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카페가 있는지도 처음 봤고, 지금 IS 동서 같은 경우는 얘는 추세가 하방이거든요. 요 하방이에요. 그냥 요 하방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특히나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가 두드러 맞은 날부터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더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어찌됐든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주주 뭐 행동주의다 뭐다 말은 이쁘게 참 갖다 붙였는데 결론적인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뭘? 신용을 무지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있는 자금이 있으면 원래 그걸로 IS 동서, 동일금속, 뭐 대한방직 혹은 동일산업까지 만지작거리던 걸 만호하고 방림까지 늘리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 개인데 그 이상의 것을 끌어내야 되면 뭘 해야 돼? 계속 신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레포트를 쓰고 홍보를 해서 이 종목이 좋으니까 네가 좀 받아줘, 네가 사줘 라고 하면서 뭐 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의도한 건지 의도치 않은 상황인 건지 모르겠지만 사태가 이런 게 됐고요. 어찌됐든 대한방직, 동일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자체가 하방입니다. 무슨 말이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그러니까 상단에 놓고 밀려요. 즉 급락의 차트예요. 거꾸로 하면 이게 급등인 거죠. 아직은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았다.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14,200원짜리 지켜내는지를 체크해야 될 자리인 거고, 이 14,200원짜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다음 만원 초반, 11,000원 부근까지는 그냥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산업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참 답답하네요. 동일산업도 56,000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물 탈 시점이 절대 아니다. 이래나 저래나 물을 탈 거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기보다 모일 때 사라.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던 게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제.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흐물흐물 밀려요, 거리 없이. 즉 매수 주체가 없다. 매수를 했던 세력이 빠져나갔든지 아니면 매수할 의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동일금속 또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동일금속은 사실상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12,000원 이탈했다라는 건 다시 11,000원대 저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뭐 이평선 1,500원대, 만원대까지는 밀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제 지들이 빠져나가려고 올린 거예요. 누가?
뭐 강씨는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외 주변 같이 뭐 팀 꾸렸던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그 인간들이 빠져나간다. 강씨가 그렇게 되니까 빠져나가는 흐름이다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박님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요. 그나마 적게 들어가 있는 부분, 뒤늦게 합류한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들어 앉았어요. 웬만하면 2,64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2,500원 초입 2,470원에서 2,500원을 지켜주면 일단 단기 가바닥은 된다. 이 바닥마저 이탈하면 2,350원에서 2,200원대까지 얘는 밀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뭔다 자리를 잡는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강씨 세력이라면 강씨가 뭐 지금 뭐 구속 어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짜 찌라신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말 그대로 강씨는 판 게 없다. 근데 구속이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인 건 팔았다라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언지를 했다라는 거겠죠. 뭐 크게 사태를 불려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사태를 뉴스를 때리면서 이런 사태를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SG 사태를 지들이 조장한 거예요. 누가? 검찰하고 거래소에서. 왜냐면 얘는 6개월마다 신용을 털었거든요. 한 번 털고 증권사를 갈았단 말이에요. 한 번 털고 증권사를 갈았어요. 이게 그냥 이 종목의 습성이거든요. 강씨가 붙은 뒤로부터. 근데 결국은 그게 사태를 키우면서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고, 혹여나 강씨가 구속이 된다라는 건 팔았다라는 거고, 왜?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겠죠?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별 수 없어. 너 들어가. 대신 얼마 안 있다가 보석으로 빼줄게. 그리고 네가 손해보는 거 어떻게든 메꿔줄게. 네가 총대 매. 라는 관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아무리 억울하고 뭘 하더라도. 뭔가 이득이 있고, 남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목적 없는 건 없어요. 그죠? 뭐, 주식을 한다라는 건 돈인 거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돈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 관점이고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시고, 그에 비해서 만호제강은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MK넷? 뭐, 최경혜님이라고 하네요. 이대주주. 경영권 얘기가 나왔고요. 뭐,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와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찍은 내용은 강하게 쌌다. 요 자리는 단기적으로 뚫어 올리지 못한다. 뚫어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뉴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누르면서 뭔가 물량을 모을 확률이 높다. 그 자리가 1차 자리가 36,800원이었고 2차가 어디? 여기 34,800원이었어요. 딱 이 자리 지켰고 위로 올라오면서 어디? 41,000원. 요 자리를 못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뭐 해야 돼? 박스권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어디까지? 45,500원까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의 고점 부근인 45,000원이 될 겁니다. 요런 관점이에요. 즉, 여기서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무조건 좋진 않다. 경영권 싸움을 한다지만 이게 득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뭐, 무조건 45,000원 위에서 노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뭐 해야 돼? 이평을 밑으로 좀 깔아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뉴스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MK넷이 어쩌고 저쩌고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도 여기 참여하겠네 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관점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은 38,000원입니다. 38,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이 흐름을 이어가는 수급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고요.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뭐 할 수 있다? 횡보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뭐
순전히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제가 조금 뭐 누구를 좀 비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텔콘을 좀 얘기했었죠. 텔콘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주가가 일단 1100원 위에서 안착은 했어요. 안착은 했는데 뭐다? 구름대라는 거는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매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위로 올려야 되겠죠. 매물을 밑에다 얍더라도 깔아놓고 지지받아야 1200원대로 확인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지. 현재는 뭐 요렇게 들어가면 걱정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1000원대를 다시 한번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자리로 봤을 때는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내일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 이해되시죠? 그만큼 수급이 없다. 옆으로 행보할 뿐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이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갈 거라면 가장 얇은 자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또 다른 매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되겠지만 요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뚫어 올릴 수 있는 자리. 그러면 결론적인 건 월봉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요. 이 볼린저 밴드가 유동성 보조 지표고 중간에 21선이 있죠. 21선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선. 그러면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 거고 캔들을 옆으로 횡보시킨다면 21선을 만났을 때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21선을 밑으로 깔고 위로 안착할 거냐예요. 안착만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 그렇지 못하면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반기 정도 들어섰을 때 어떤 모습을 최소 9월 이상 10월 달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느냐를 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으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니다. 이해되시죠? 박님은 이제 계속 빠져내려 하네요. 강씨가 뭐 구속됐다는 뉴스 나오니까 강씨 때문에 투자했던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손절 물량이 나온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니 참. 이래서 신용이 나도 망치지만 주변 사람도 망쳐요. 뭐 가족만 망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들,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제발 신용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신용 안 쓰셔야 돼요. 신용을 안 쓴다고 꼭 성공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 당연히, 혹해서 좀 더 많이 벌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그 신용으로, 결국 그 이상을 다 날려먹는다. 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안랩은 여전히 박스권이네요. 65,000원에서 61,500원 부근 박스권인 거고 밑에 6만원까지 일단 열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시장이 뭐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시장에 돈이 풀려야 움직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해야 돼?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든 아니면 안철수가 US를 팔고 나가든 아니면 안철수가 뒤지든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오늘 시장이 답답하니까요. 저도 좀 답답한 소리를 좀 했네요. 아무튼 고생들 하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